옛날 옛적에 세 딸을 둔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막내 딸은 미녀라고 불렀습니다. 자매들은 그녀가 모두가 좋아했기 때문에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도시로 가서 딸들에게 선물로 무엇을 가져갈지 물었습니다. 언니들은 귀중한 드레스와 장식품을 원했고 어린 언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홍 장미를 원했습니다. 상인은 사려 깊었지만 그런 꽃을 찾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치십시오. 아버지는 장녀들을 위한 선물을 빨리 찾았지만 막내에게는 선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상인이 만난 장미 한 송이는 이전 장미보다 더 아름다웠다. 그가 어디를 보든 그리고 길은 그를 울창한 숲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매우 어둡고 추웠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불빛이 나타났다. 다가가자 상인은 금과 다이아몬드로 된 거대한 고대성을 보았습니다. 문으로 들어가 보석이 가득한 홀에 들어갔다. 그는 홀 중앙에 테이블이 있고 그 위에 접시가 없고 모든 접시가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성은 비어 있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인은 주인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1시간,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인은 저항할 수 없었고 테이블에 앉았다. 뱃속에서 먹은 노인은 길을 쳤다. 골목을 따라 운전하던 상인은 전례 없는 아름다움의 장미 덤불을 보고 막내딸의 요청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운전하여 가장 아름다운 장미를 골랐습니다. 동시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포효가 있었고 마치 짐승이나 사람이 아닌 상인 앞에서 땅에서 나온 것처럼 솟아오르지만 일종의 괴물, 끔찍하고 상인이 주인의 환대에 감사하는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꽃을 골라서 너무 화가 났다. 그 노인은 무서워서 죽이지 않는 한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범죄로 인해 야수는 딸 중 하나와 결혼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서 스스로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아무도 오지 않으면 상인이 죽습니다. 노인은 슬퍼하고 집에 가서 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사나운 짐승을 위해 그들 중 누구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을 타고 집으로 갔다. 아이들을 만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자신의 모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언니들은 어린 딸에게 덤벼들었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것은 그녀의 잘못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형편없는 꽃을 주문했고 이제 아버지는 그의 목숨을 지불해야 한다. 미녀는 아버지 대신 기꺼이 짐승에게 갈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뷰티가 길을 떠났습니다. 말은 재빨리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홀에 들어서 그녀는 훌륭한 와인과 음식이 있는 테이블을 발견했습니다. 미녀는 야수가 그녀를 먹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여 먹이를 줍니다. 그녀가 저녁을 먹자마자 포효가 있었고 마치 땅속에서처럼 끔찍하고 털이 많은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야수는 자신이 자유의지로 여기에 왔기 때문에 그녀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뷰티에게 말했다. 그래서 괴물도 그녀에게 친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로 야수는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뷰티는 산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 중 하나에 들어서 그녀는 테이블의 아름다움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다 라는 비문을 보았다. 소녀는 결국 괴물이 친절하고 아마도 그는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야수는 아름다움을 아주 잘 대했고 그녀의 모든 욕망을 성취했습니다. 어느 날 그 소녀는 아버지가 아프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그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야수에게 그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괴물은 그녀가 자유롭고 원할 때마다 돌아올 수 있다고 대답했다. 다음 날 뷰티는 가장 비싼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갔다. 그는 딸이 안전하고 건전한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녀의 자매들은 달려와 그녀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심지어 여왕처럼 옷을 입는 것을 보았다.
일주일 후 뷰티는 비스트가 잔디밭에 누워 죽어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공포의 잠에서 깨어 급히 돌아와 그를 치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녀 가성에 다가갔을 때 그녀는 풀 위에서 생명이 없는 야수의 시체를 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동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름다움은 그에게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순간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며 성 전체가 밝은 빛으로 비춰졌고 음악이 어디서나 연주되었습니다. 괴물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가장 매력적인 왕자가 잔디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뷰티에게의 사악한 요정이 자신을 매혹시키고 어린 아름다운 소녀가 그와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기를 원할 때까지 그를 괴물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그에게 손을 주었고 그들은 성으로 갔다. 이튿날 미녀와 왕자는 결혼하여 행복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마음이 사악한 주문을 깰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옛날 옛적에 아름다운 12딸을 둔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크고 아름다운 방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왕은 공주를 아주 좋아해서 심각하게 키웠습니다. 딸들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는 열쇠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주들이 방을 나왔을 때 그들의 신발은 마치 밤새도록 춤을 추는 것처럼 너무 망가졌습니다. 왕은 딸들을 위해 매일 새 신발을 사야 했습니다. 아무도 공주의 수수께끼를 풀 수 없습니다. 한때 왕은 누군가가 신발의 수수께끼를 풀면 그의 딸 중 하나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승자는 왕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나 무모한 사람은 이것을 위해 3일과 3일 밤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처형될 것이다. 왕국의 많은 젊은이들과 외국의 왕자들이 그들의 행운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12공주의 침실 문을 지켰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청년은 자신의 운을 시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궁전으로 가는 길에 그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매우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을 달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노파에게 모든 음식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도 그녀에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행복했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그녀는 청년에게 그것을 입는 사람을 보이지 않게 하는 마법의 망토를 선물했다. 또한 노파는 공주님들이 줄 것을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청년은 그녀에게 감사하고 성으로 갔다. 청년이 도착하자 왕은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고 공주의 방으로 데려갔다. 청년은 문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언니는 그에게 와인 한 잔을 제안했습니다. 가는 길에 소녀는 매우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말을 잊고 망설임 없이 잔을 마셨다. 곧 그는 졸려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청년은 밤새도록 잤고 그가 일어났을 때는 벌써 아침이었다. 그는 공주가 유리잔에 수면제를 넣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노파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막내 여동생이 그에게 와인 한 잔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청년은 잔을 들고 공주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녀가 떠났을 때 그는 근처의 꽃병에 포도주를 부었다. 밤이 되자 청년은 마법 망토를 입고 즉시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는 조용히 공주방으로 들어갔고 모든 공주들이 최고의 무도 회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벽으로 가서 청년이 자고 있는지 듣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그들과 함께 놀고 부드럽게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들이 그가 자고 있다고 확신했을 때 언니는 침대를 옮겼습니다. 같은 장소에 비밀 입구가 열렸고 공주들이 그 안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가 그들을 따라갔다. 계단이 끝났을 때 그들은 놀라운 숲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나무의 잎은 순금이었습니다. 청년은 그와 함께 나뭇가지 하나를 가져다가 공주들을 계속 따라갔다. 긴 여행 끝에 그들은 호수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소녀들은 이미 배에서 12명의 잘생긴 왕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주들이 배를 탔을 때 보이지 않는 청년들도 그들 중 하나에 뛰어들었습니다. 왕자들은 그들을 강 건너편으로 옮겼고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들렸다.
성에 들어가 공주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끊임없이 춤을 추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신발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공주들은 배를 타고 집 옆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다시 숲속을 걸어가 긴 계단을 올라 그들의 방으로 갔습니다. 청년은 12공주의 신발 수수께끼를 풀고 기뻐했습니다. 곧 왕이 청년에게 나타났습니다. 청년은 그가 본 모든 것을 그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처음에 그를 믿지 않았지만 마술나무에서 황금나뭇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왕은 청년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청년이 12명의 공주와 결혼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청년은 첫눈에 반해 막내를 택했다. 얼마 후 청년과 어린 공주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